모든 고민이 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면 모든 고민이 너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인생에 있어서 사업을 하면서 바뀌는 것들과 비로소 알게 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세무사를 시작하게 된 게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실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했었던 게 컸었거든요. 세무사를 살면서 근로자 생활도 좀 해봤고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한 이후에 제 인생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금전 외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굳이 따지자면 금전 외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가장 크게 변화됐다고 생각하세요? 좀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시야가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요. 사업을 하면서 시야가 달라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근로자로서 살 때랑 비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살 때는 생각하는 농도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근로자로 살 때 우리 회사의 비전이 어떻고 사장님의 이념과 가치관이 어떻고 이런 생각 많이 안 하잖아요. 눈앞에 주어진 일 처리하기 바쁘고 내 몸 하나 건사해가지고 어떻게든 버티자.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급여 수준이 중요하고 여기 마음에 안 들면 이직해야지. 뭐 아무리 좋은 회사 다니더라도 항상 사직서를 마음에 품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모든 고민이 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면 모든 고민이 너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거래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직원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장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저희 사무실만 봐도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너를 위한 것이거든요. 제가 사업한 지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저를 위한 소소한 피규어 수집 이런 거 정도 할 정도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하면 근로자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게 되면서 마치 아래서 깨어나오는 느낌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남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함으로써 시야가 확 넓어지는 거죠. 이런 고민들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해요. 좀 이상하죠. 시야가 달라지는 것 말고도 바뀌는 것들이 있을까요? 만나는 사람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게 되면 비슷한 사업이나 뭐 다른 사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서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고충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주위에 비슷한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제가 하는 세무사로서의 장부기장을 함에 어떤 장점일 수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기는 사람만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기는 사람만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세금 문제로 세무사를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결국은 돈 버는 사람인 거거든요.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저희를 찾는 고객분들은 돈을 벌고 있는 사장님들이고 앞으로 많이 버실 거라고 기대되시는 사장님들입니다. 너무 중요한 키워드네요. 돈을 벌고 있는 사장님.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한 2,000명 이상의 사장님들을 뵀는데요. 세무사업을 제가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사장님들을 이렇게 단시간에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돈을 벌었던도 아니고 돈을 벌고 있는, 지금 살아있는 시장에서 현업으로 활동하고 계신 그 시장에서 리더로 있는 분들과 소통하는 이 업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좋은 의미로. 저도 사장님들 따라 강남을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자 현업에서 성장하고 계신 사장님들 보면 저도 너무 배울 점이 많아요. 저는 사장님들에게 세금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저는 사장님들부터 수많은 업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간접 경험을 배우고 너무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종별로 특징과 장단점 이런 거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또한 제가 사업을 하지 않고 일로서만 대하면 보이지 않았을 부분이죠. 저도 세무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대하다 보니까 서로 성장하고 윈윈이 되는 것 같은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부기장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이 사장님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세무사님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나온 서비스겠네요?
맞아요. 사실 제가 사장님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필요해서 추가한 서비스들도 있어요. 진짜 군더더기 없이 필요 없는 거 싹 빼고 필요한 알짜만 쏙쏙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세무 서비스인 거죠. 이번 추석 전에 마무리된 반기결산 서비스라든지 2월에 하는 1년 총결산 서비스 이런 것들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법인 3월, 개인 5월 그때 가서 심지어 말일 다 돼가지고 세금 통보 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업이 1, 2년 하고 말 것도 아닌데 세금을 그렇게 쉽게 대하면 안 되죠. 저도 계속 성장할 건데 세금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회계사님이 장부기장 하시고 제가 회계사님한테 보고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황당한 거는 사장님들께서 월 기장료를 내고 맡기시는데 세무사무실 이름도 모르고 세무사 폰번호도 몰라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봅니다. 여쭤보면은 세무사랑은 전화통화 자체가 안 된대요.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장님들이 탓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세무대리인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든 거래처 단톡방에 제가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 사장님들께서도 좀 보호받는 느낌을 받으시고 안심이 된다 이런 피드백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희 거래처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많은 카톡방에 같이 들어가면 세무사님이 감당이 되시나요? 몇백 개 되죠. 근데 감당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제 사정이고요.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내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누가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청아를 믿고 맡겨주시는 고객분들이라면 누려야 될 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무사님께서 슬로건으로 제시하는 세금 큐레이터와도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연관이 있죠. 제가 저희 사업 슬로건으로 제시하는 세금 큐레이터, 즉 세금 설명해주는 사람은요. 요즘 유튜브나 뭐 네이버 같은 곳에서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에 요구되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정보가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 뭘 고려해야 될지 이런 걸 모르겠는 거예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디는 뭐 AI 통해서 매일 손익보고를 한다 이런 것도 넘쳐나고 있죠. 근데요. 정말 중요한 핵심은 정보가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사업하기 바빠 죽겠는데 세금에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뭔지 선별하고 스터디할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내가 혼자 공부해서 숫자 분석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간지러운 부분을 저희 청아가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 그게 세금 큐레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숫자 그리고 그 숫자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사장님과 논의해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거. 저는 이게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게 또 필요하고요. 그러면 세무사님께서 영감을 받으신 거래처 사장님 사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거래처 사장님 분들 중에 사무실 확장이든 직원 확장이든 이제 시작을 하면서 고민하는 사장님이 계세요. 저도 저희 경험담과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합니다만 결국 의사결정은 사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장님께서 하시는 의사결정과 방향을 보면 저도 처음 시작할 때가 떠오르기도 하고 같이 설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저도 초심을 잃지 말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정신 차리게 되고 그리고 이게 사업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결과까지의 과정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과정이 고통스럽기만 하고 재미없으면 그 사업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파이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인생에 돈이 또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거래처분들 중에 70대가 넘으신 사장님이 계세요. 토목 쪽이신데 그 사장님은 70이 넘으셨는데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토목 쪽으로. 종종 그 사장님을 만나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연세에도.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게 평생 사업만 해오셔서 금전적으로도 이미 정점을 찍으신 분인데 7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거. 사장님께서 그 토목 분야를 성공하신 분야이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좋으시대요. 저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거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만족감을 높여가면서 그 과정을 가야 되는 거구나. 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까요? 솔직히 저도 제가 하는 사업이 좋아서 나이 들어서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70대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좀 다른 문제
되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돈도 중요하겠지만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찾지 못하면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 사장님들도 즐겁게 사업하시고 돈도 많이 벌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